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자, 오늘 돈이 드는 분양가 중개 시즌 2 17화 선별단지 13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어디냐? 저희 인천 회원분들 참 많으신데 저희 카페에 인천에서 핫할 만한 단지죠. 인천 용현 하객 CTOCL 6단지입니다. 미추홀구에 있는 CTOCL, OCL이에요. 뭐냐면 뭐 CTOCL, 스타OCL, 리그OCL, 하여튼 뭐 OCL 시리즈인데 대단히 택지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000세대가 들어가는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CTOCL 아직은 공고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 예상에는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얘가 원래 9월 분양 예정이었는데 그건 좀 밀린 것 같고요. 아무래도 추석 연휴 때문에 좀 밀린 단지들이 좀 있어요. 얘도 그래서 좀 밀린 거 아닌가? 적어도 10월 초에는 공고는 나오지 않을까 해서 공고 전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공고 전 영상인 거 감안하시고 봐주시고요. 추후에 공고 나오면 또 올려드릴게요. 자, 인천 용현 하객 CTOCL 6단지, CT 6단지라고 그렇게 해요. 그냥 쉽게 CT 6단지에 대한 제 한 줄평 어떠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른쪽 날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이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용현 하객지구 개발과 함께 되는 곳이 하나 있어요. 바로 송도역 근처,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거 말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수인 분당선 송도역 옆에 또 개발이 돼요. 거기가 송도역 역세권 개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레미안이 아마 걔네도 아마 얼마 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오른쪽 날개는 이렇게 해놨느냐?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부동산 지도.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분양 청약 예정? 요게 CTOCL 6단지입니다, 요게. 근데 여기 분양 예정이 하나 더 있죠?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레미안이 여기 들어갑니다. 요 개발로 찍어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용현 하객 택지지구 CTOCL 들어간 곳이고, 여기가 송도역 재개발. 여기 보이죠? 송도역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그러면은, 약간 억지일까요? 이쪽이 머리. 왜? 용현 하객할 때 하객이 뭐냐면, 하객의 날개라는 뜻이거든요. 이쪽이 머리! 이쪽이 왼쪽 날개, 이쪽이 오른쪽 날개. 이렇게 맘대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즉 이번에 여기 분양 예정 여기 보이시죠? 요거 여기가 CTOCL에 들어가는데 요 정도가 OCL이에요. 용현 하객지구 쉽게 말해서. 근데 바로 그 옆에 붙어서 들어가요. 송도 역세권 지구가. 그리고 시기도 비슷해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날개에 들어가는 CTOCL 얘 가격이나 투자가치 점쳐볼 때요. 이쪽을 빼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같이. 근데 더구나 여기 브랜드 1, 2위를 다투는 레미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레미안 하나 들어오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3개의 단지? 4개 단지인가? 뭐 꽤 많이 들어옵니다. 레미안이. 같이 갈 거거든요. 시세가. 그래서 한 줄평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른쪽 날개. 그래서 오른쪽 날개 레미안 송도역 역세권 개발 쪽 말합니다. 그쪽 날개가 어떻게 될까? 근데 얘가 레미안이 조금 더 뒤에 분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치고받고 하는 거에서 오는 게 있지 않을까? 즉 CTOCL 6단지, 사실은 6단지 말고도 7, 8단지도 지금 예정이고 2단지하고 5단지인가도 예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걔네들 평가할 때 송도 역세권과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 공고 아직 안 나왔죠? 그럼 분양가가 안 나왔어요. 그럼 분양가 없이 어떻게 분석을 하겠어요? 예상 분양가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번 분석을 할게요. 다만 예상 분양가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CTOCL의 투자가치, 뭐 저희가 선별단지는 어떤 단지들을 선별단지로 선정한다고 그랬죠? 좀 아리까리한 단지들. 이게 완전히 안전마진이 있다고 뭐 몇 억씩 있다고 말하긴 힘든데 그럴 수도 있는 단지들. 왜? 판단하기 되게 힘든 단지들. 이런 거 선별단지로 선정한다고 그랬죠? 얘를 선별단지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투자성이 갖춰진 단지. 왜냐하면 대단지입니다. 6단지 자체만으로도 거의 2000세대에 가까워요. 1700 몇 세대 되던데 대규모 단지죠. 또 하나, 단지 하나가 개발된 게 아니라 CTOCL이라는 이름을, 브랜드명을 갖고 용현 하객 개발지구 전체 개발돼요. 여기에 총 13,000세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지금 중간 정도 단지, 뭐냐면 순서가 총 10여 개 단지가 개발되는 것 같은데 한 3개 단지 정도가 이미 분양을 했고요. 여기 중간 순서 정도로 들어간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단지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자체가 크다.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전히 환경이 바뀌겠죠. 그리고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인천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송도, 청라, 영종, 국제도시들 떠오르시죠. 그리고 2기 신도시인 검단 신도시,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로 계양 뭐 이런 데들 떠올리시는데 이 미추홀 쪽, 과거 채물포 쪽이었죠. 이쪽에도 이런 대규모 개발이 있다라는 거. 따라서 당연히 미추홀 쪽에서는 지역 핵심 단지에 속하고요. 더군다나 송도국제도시 쪽 빼고 연수구, 밑쪽으로 옥년이라든가 이런 데 있거든요. 그쪽도 이제 한참 재건축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CTOCL 단지들은 이쪽 지역에, 즉 연수구와 미추홀구에 거쳐서 지역 핵심 단지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변 추후 개발에 대한 향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또 하나 역세권입니다. 지금 아직 역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선로는 깔려 있어요. 운행되고 있습니다. 뭐 수인 분당선 깔려 있죠. 얘 같은 경우에 13,000세대나 들어가기 때문에 인하대역하고 송도역 사이에 하객역을 개설해 줍니다. 이미 있는 선에다가 역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부담이 큰 건 아니었죠. 그리고 대략 26년도에 하객역 완성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단지 CTOC 6단지는 대략 27년쯤에 들어갈 걸로 예상하거든요. 3년 정도 걸리니까요. 그럼 여기 생긴 다음에 들어가고 더군다나 도보권입니다. 따라서 얘는 대규모 거의 미니 신도시급 개발이라는 점, 그다음에 역도 갖춘다는 점, 도보권이죠. 이랬을 때 기본적인 가격 하방 경직성은 뭐 분양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갖출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본 예상 분양가로 따져봤을 때도 그 정도 하방 경직성은 당연히 갖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필수단지입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추홀 구뿐만 아니라 연수구 쪽에서도 송도역에 들어가니까 레미안이 그래서 관심도가 높고요. 저희 인천 의원님들 관심 전반적으로 높은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타 화제성 좀 전에 말했죠. 레미안 송도역도 상당히 핫해요. 왜냐면 레미안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거의 1, 2위를 다툽니다. 근데 얘가 인천 지역에는 몇 개 안 들어가 있어요. 아직 레미안이. 구축으로 한 2개 정도 들어가 있나? 대충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얘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번에 단지 하나도 아니고 한 3, 4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게 CTOCL이거든요. 따라서 관심도 화제성이 많은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이거죠. 투자성. 과연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그래도 청각하시는 분들이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가, 앞으로 시세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죠. 자, 요걸 알아볼 텐데요. 기본 정보 정리해놨지만 이거보다 얘는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분양가 착하다 적절하다 공부 안 나왔다 그랬죠. 따라서 지금 정확히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상을 해보려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요거 갖고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주변 매매가와 분양가를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어딜 비교했냐면요. 하객 풍림 아이온 구입해 단지도 하나 더 있는데, 그 다음에 인천 SK 스카이뷰 힐스테이트 하객, 그 다음에 여기는 써놓지 않았어요. 이거 얼마 전에 해서 용현 자이크레스트라는 놈이 있고요. 송도역 레미안, 물론 이것도 아직 분양 안 됐죠. 아마 CTOC 하고 나서 한두 달 간격 안에 될 것 같긴 한데 얘도. 자, 요렇게 단지들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구축이라 할 수 있는 풍림 아이온 어디 있느냐. 여기가 CTOC에 6단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쵸? 보이시죠? 여기서 하객역은 어디 생기느냐. 여기 생기거든요. 하객역까지 거리는 요쪽 끝쪽부터 했을 때 이렇게 걸으면은 한 370m. 뭐 이쪽으로 걸을 수도 있겠죠? 이쪽이 출입구 나와서 이쪽으로 걸어도 340m. 즉 단지 끝쪽에서 350m 정도다. 충분히 도보권이죠. 안쪽이라도 뭐 걷는데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리 자체가. 그쵸? 그러면 좀 전에 봤던 풍림 아이온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하객동 풍림 아이온 찍어볼게요. 하객역까지 거리는 당연히 6단지보다는 좀 더 멉니다. 자, 근데 이 아파트 200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티 6단지가 들어갈 때가 대략 27년으로 추정이 되니까 그때 얘는 20년차 구축이 되죠. 얘가 근데 시세가 어떠냐? 110평 같은 경우에 최근 실거래가 4억 800에 나왔고요. 또 다른 형은 3억 7,800, 3억 9,500, 거의 4억 선에 지난달에 나온 겁니다. 111형도 보면은 3억 7,300, 3억 6,800, 뭐 3억 6,80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리해드렸냐, 대략 3억 9,500이 최근에 거래된 것 중에 최고가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3억 8천 이렇게 거래됐잖아요. 따라서 실거래가는 3억 8천에서 4억으로 잡아드렸고요.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겠지만 21년도 말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전고점은 얼마였냐? 5.5에서 5.8억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대충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은 서울 같은 데는 어때요? 전고점에서 내려갔다가 거의 다 회복했고, 경기도권도 괜찮은 지역들, 예를 들면 뭐 판교라든가 아니면 광교라든가 아니면 미사 같은 데들 지금 보면은 다시 전고점 가까이 가고 있거나 전고점 터치한 애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거 보이시죠? 110평이든 거래 많잖아요. 111형이든 어떻습니까? 21년 기준으로 고점 치고 내려갔는데 아직 반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과거 아주 낮았을 때보다는 높아진 건 맞는데 전고점에 비해서는 아직 상당히 회복을 못하고 있다. 왜냐면 시장은 따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괜찮은 것들은 웬만한 건 전부 다 전고점 터치했고요. 수도권에서도 1급지들로 분류되는 놈들은 전고점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사실 수도권의 1급지라 부른 애들이 대략 전고점이 얼마였던 애들이냐면 10억 넘어가서 한 10억에서 15억 사이에 있던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전고점 터치하고 있는 거 봤을 때 얘 전고점 한 5, 6억이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늦게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지금 20년 차가 될 겁니다. 시티 6단지에 들어갔을 때. 근데 현재 실거래가는 4억이고 전고점은
거의 6억에 가까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비교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연도가 다르죠. 2016년에 들어간 인천 SK 스카이뷰가 있습니다. 자, 인천 스카이뷰 얘는 어디 있느냐? 여기가 하객역 새로 개설된다고 그랬죠. 어디에 개설된다고 그랬어요? 인하대역하고 송도역 사이에 개설된다고 그랬죠. 바로 요 인하대역 하객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됩니다. 여기에 대규모로 들어선 게 인천 SK 스카이뷰입니다. 자, 얘는 언제 들어섰냐? 2016년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대략 10년차 좀 안 됐고요. 27년도에 만약 시티 6단지가 들어간다면 그때는 준신축에서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는 정도의 단계가 되는 아파트인데 4,000세대짜리 아주 대규모 단지고 좋은 단지입니다. 자, 근데 얘는 실거래가가 어떠냐? 특이한 게 21년도에 거래들이 쭉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거래가 없는 걸로 지금 여기 나요. 실거래가. 뭡니까? 하나도 안 팔고 있네요. 여하튼 얘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최근 호가를 좀 봐야 되는데 매매 호가는 조금 감안하셔야 돼요. 호가라는 점. 자, 보시면 5억 6천, 6억 8천, 5억 6천, 6억 500, 5억 6,500, 5억 5천, 5억 9천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드렸냐? 그냥 그대로 6억 정도 호가로 인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확인된 게 없어서 그래요. 네이버 페이 부동산에서 정보점은 얼마였냐? 정보점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그렇죠? 6억 5천, 7억 1,500도 있고요. 6억 8천, 6억 9천 대략 7억에서 최고가 7억 1,500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보점은 7억으로 해드렸습니다. 7.1억으로. 자, 그리고 하나 더 어디 보냐? 힐스테이트 하객이라는 단지가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들어갔어요. 근데 힐스테이트 하객은 비교하기가 좀 좋죠. 왜냐하면 이번에 6단지 여기 들어가잖아요. 시티 6단지. 근데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즉 CTOC의 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뭐 같은 구역이라 봐도 돼요. 붙어있는 위치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구역 바로 옆에. 언제 들어갔냐? 좀 전에 보셨죠? 21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 4년 됐죠. 준신축이죠. 자, 얘는 실거래가가 떠 있습니다. 자, 112형 얼마냐? 지난 8월에 6억 4천, 5억 7천에 팔린 거 있는데 이거는 2층이라고 써있네요. 네, 좀 낮은 가격이 된 것 같고요. 그 전에 5월에는 5억 9천5백, 5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따라서 얘는 5억 후반에서 6억 중반선까지 나가고 있다. 정보점이 있긴 한데요. 얘 같은 경우에 6억 6천 정도가 정보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얘는 정보점이 근데 거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써놓지는 않았어요. 6.10이고 그리고 현 시세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왜? 21년도에 들어갔으니까요. 얘는 들어가자마자 한번 맞는 시기를 다 겪어서 정보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지금 올라가는 중이다. 왜냐면 얘가 같은 경우에 요 실거래가 보시면은 112형이 좀 거래가 22년도에 낮게 되다가 지금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같은 단지에 97, 98형이 있어요. 그렇죠? 정보점 쳤었던 게 나오죠. 여기는 치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거 갖고 잠깐 일단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입주연도 써줬잖아요. 근데 시티 6단지는 27년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들어갔을 때 얘는 20년 되는 단지, 얘는 10년 되는 단지, 얘는 이제 5년 넘어가서 27년도에 한 7, 8년 되는 단지입니다. 그대로 봤을 때 20년 된 단지 현재 실거래가 4억, 그 다음에 호가지만 시티 6단지 들어갔을 때 10년차 된 단지는 지금 실거래 대략 5억 후반에서 6억 선에서 될 것 같고요. 왜냐면 힐스테이트 하객도 지금 이 정도 되거든요. 5.7억, 6.4억에서 이건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CTL 6단지하고 뭐 20년차 된 걸 갖다가 비교할 건 아니잖아요. 현재 실거래가를. 그럼 얘네 둘 정도가 비교 가능할 것 같은데 얘네 둘 다 6억에서 6.5억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현재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고점은 대략 7억까지 스카이뷰를 얘기하는 겁니다. 친 적이 있다. 왜냐면 스카이뷰가 좋은 단지잖아요. 단지 규모 크고. 근데 그에 비해서 CTOCL도 갖춰졌을 때 한정장 차이인데 큰 차이는 안 날 거라고 보거든요. 같이 비교하는 게 가능하다고 봐요. 따라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시티 6단지가 예상가들이 많으시던데 저는 그냥 조금 뭐라 그럴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높게 잡아놨습니다. 옵션 포함입니다. 기본 분양가 아니라 옵션이고 확장비고 뭐 에어컨 다 때려박았을 때 대략 6.5에서 7억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최고층 기준, 제일 비싼 거 기준. 이렇게 나왔을 때 뭐라고 평가할 수 있냐면 기존 주변에 있는 이제 신축에서 구축으로 막 넘어갈 아파트들 혹은 구축이 될 아파트들의 현재 실거래가보다 조금 비싼 편이거나 비슷한 편 이렇게 되고 그 아파트들의 전고점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는 정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져요. 일단 이렇게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봤고요. 용현 자이크레스트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송도역 레미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얘는 뭐냐? 용현 자이크레스트는 좀 전에 보셨던 인천 SK 스카이뷰 아파트, 즉 인하대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다만 SK보다는 좀 더 거리가 있는데 다만 이쪽은 숭이역 쪽이 좀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애매합니다. 위치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들었어요.
이제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1년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당연히 안 뜨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물론 매물 호가로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 싸겐 6억, 7억, 6억 6천, 6억 5천, 6억 3천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도 SK 스카이브보다는 옆거리에서 조금 어떻다 뭐 설왕설래가 있겠지만 조금 더 늦게 들어간 2년 더 늦게 들어간 신축이거든요. 그리고 자이잖아요. 예, 물론 히스테이도 좋아요. 얘도 규모 작잖아요. 2,000세대 넘어가거든요. 얘가 지금 아직 실거래가 뜨지는 않지만 6억 좀 넘어가서 얘하고 비슷하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럼 쉽게 시티 6단지 분양가를 평가할 때 지금 주변에 들어가 있는 신축들의 현재 실거래가와 유사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CTOCL 6단지도 브랜드가 CTOCL에 되어 있지만 건설사들이 어디입니까? 일군 브랜드들이죠. 바로 현대에서 만든 두 군데죠. 현대가 잘 아시는 힐스테이트하고 아이파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포스코 들어가잖아요. 더샵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 군데 시공하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 잘 안 밀리거든요. 근데 얘가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도역에 한정정 차이죠. 레미안이 들어서요. 근데 레미안 지금 분양가를 어떻게들 예상하고 있으신가 하면요. 뭐 이게 맞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7억이 최고가 기준이겠죠. 좀 넘어가지 않을까. 뭐 옵션 포함이겠죠. 설마 기본 분양가가 그렇게 나올 거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송도역 레미안 좋지만 그렇다고 뭐 힐스가 밀리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얘네 차이가 바로 한정거장 차이고 사실 같은 생활권이에요. 그죠? 아까 그래서 제가 이 왼쪽 시티홀 이쪽이 왼쪽 날개 여기 레미안 들어갈 곳이 오른쪽 날개라고 그랬잖아요.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수가 돼요. 뭐냐면 정말로 레미안이 7억대에 나와준다? 시티 6단지가 6억대 후반대만 넣어줘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CTOCL 말씀드렸지만 여기 전체가 한 번에 개발되는 거잖아요. 13,000세대. 이쪽 제외하고 이쪽만 13,000세대예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아직 뒤에 분양할 단지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원이라든 뭐 공공용집 이런 것들 잘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따 개발단지 평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더구나 6단지 초등학교 품어요. 밑에 미술관도 있고 단지 옆에요 이거. 초등학교 예정부지. 초품하고 역세권이고 정말 괜찮은 단지거든요. 가운데 공원도 있고. 따라서 레미안이 좀 비싸게 나올 걸 예상한다면 얘가 만약 레미안보다 좀 싼 가격에 나와주면 아 이거는 뭐 괜찮은 청약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당연히 저는 저 인천 회원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이거보다는 좀 더 싸게 나오길 당연히 바랍니다. 그냥 레미안이 이런 예상들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한번 써본 거예요. 대충 그래서 정리하자면 막 구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티 6단지하고 적어도 6, 7년 차 나는 애들의 현재 실거래가 수준에서 나올 것 같다. 조금 1, 2천 비싸거나 그리고 그것들의 좀 전에 말했던 구축으로 넘어가는 10년차 되는 놈의 전고점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그리고 최근에 들어선 혹은 들어설 레미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만이라도 낮게 나와준다면 시티 6단지 어떤 환경 주거환경 이런 거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티 6단지의 기본 정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9월 분양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상황 지금 이게 바로 연휴 앞두고 제가 지금 찍거든요. 10월 초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오늘까지 공고가 안 떴거든요. 그러면 뭐 연휴 때 공고 띄우지는 않을 테니까 따라서 9월 분양은 아닌 것 같고요. 10월 초로 밀린 게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곧 공고는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역세권입니다. 좀 전에 보셨죠? 하객역이 개통이 돼요. 26년 예정입니다. 입주했을 때 얘는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거리 보여드렸지만 단지에서 찍어보면 가까운 곳은 350m 그럼 먼 것도 500m 내외 정도 되겠죠. 당연히 도보권이다. 그리고 CTOCL 전체에서도 위치 나쁘지 않은 거예요. 기존에 들어가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 주상복합으로 복합용지에 들어간 거 이렇게 3개 단지가 있는데 걔네들도 하객역까지 여기 거리 가까운데 6단지, 7단지, 8단지들이 오고 아마 순서대로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6단지 이쪽에 비해서는 더 좋죠. 예. 따라서 하객역을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6단지 위치 나쁘지 않다. 도보권이고 물론 다른 단지도 도보 안 되는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700세대가 넘어갑니다. 1734세대고요. 시공사는 힐스, 아이팍, 더샵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1군 브랜드가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7층짜리입니다. 즉 높은 아파트다. 공고 나오면 단지 배치도 이런 거 나오겠죠. 그때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9개 동 일단 47층짜리 들어간다고 합니다. 입주는 보통 그렇지만 3년 정도 걸리죠. 요즘 따라서 27년 중반기 추정이고요. 나쁘지 않은 거라고 그랬죠.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27년 3년 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은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인천은 입주 물량이 없지는 않죠. 지금 정고점을 다른 데들이 치고 있는데 인천이 정고점에 좀 더디게 가고 있는 거 검단 쪽은 좀 가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요. 그 이유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천에 분양물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입주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수도권 시장은 인천 수도권이잖아요. 그냥 서울 옆에 붙어 있는 건데 뭐 인천도. 따라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수요는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나쁜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분양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싸게 나오길 바랍니다. 다만 지금 분위기 봤을 때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더군다나 이건 아직 실거래 안 떠서 안 보여드렸지만 잠깐 언급드리면 여기 CTOC에 이미 기분양에서 들어간 거 있거든요. 1단지 올해 3월에 따라서 실거래가는 안 뜨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매매로 찍으면 호가겠죠. 나오는 건 일괄적으로 6억 9천으로 돼 있는데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뭐 1단지에 비해서 6단지가 빠지냐, 물론 수익률은 1단지가 좋았을 겁니다. 왜냐면 분양을 적어도 한 3년 전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분양가 중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이나 좀 크게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 뭐라 그랬어요? 처음 들어간 단지가 고생은 하지만 왜 들어가도 계속 공사 날리고 있고 상업지구는 뭐 언제 이용하나 이래도 분양가가 써요. 그래서 무조건 이득은 많다 그랬죠. 반면에 뒤에 들어가는 단지일수록 편의성은 좋아지지만 분양가 비싸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간 수준으로 했죠. 총 대략 10개 단지 들어가는 중에 그냥 한 4, 5번째 분양하는 단지급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얘는 그러면은 뒤쪽에 나올 단지들보다는 7, 8단지 정도는 올해 안에 분양할 것 같긴 한데 그 더 뒤에 들어오는 주변의 단지들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먹을 게 더 많을 거고요. 다만 편의성은 역시나 지구가 다 개발돼서 입주해야 상업지구 같은 건 좀 괜찮아지거든요. 그거는 좀 불편을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얘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1단지도 보여드렸지만 옆에 있는 2단지하고 4단지인가? 하여튼 뭐 다른 단지들 조금 호가 나오긴 하던데 일단 1단지는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물론 호가에 불과하지만 6억 뭐 좀 넘어갔죠. 6억 중반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거래는 지금 안 되고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6단지는 조심스럽게 6억 후반대까지, 다만 이거요 욕하지 마세요. 이거 옵션 포함입니다. 에어컨, 확장비, 그다음에 뭐 요즘 뭐 이거저거 넣잖아요. 다 포함해서 그것도 최고층, 제일 비싼 거. 그거 6억 후반대 정도 아닐까? 이게 조금 그런 거는 7억을 갈까? 이거는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레미안 때문에 그래요. 레미안 지금 얘기가 한참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옆에 송도역에 들어온 레미안이 7억을 좀 넘어갈 거다. 프로 기준 했을 때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6단지 힐스테이트가 레미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쌓아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는 제 의문 갈까? 이런 거고요. 예상은 이겁니다. 풀옵션 했을 때 최고층 6억 후반, 최고층은 6억 9천. 뭐 하여튼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주차는요 1.36대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고가 정확히 나와야지 알 수 있는데 1.36대면은 나쁘지는 않죠. 그러니까 1.45대 정도면 돼도 아주 좋다 그럴 텐데, 그리고 1.2대면 아이씨 아닌데 할 텐데 애매하게 나왔어요. 1.36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주변 단지 실제로 보시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커뮤니티는 당연히 공고 안 나와서 지금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뭐 1700세대 정도면 나쁘지는 않겠죠. 일단 그건 공고 나오면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평면도도 아직 안 떴죠. 다만 평면도는 얘네가 힐스하고 아이파크하고 더샵이 여기서 다 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미 나온 거 있잖아요. 1단지라든가 앞에 분양한 단지도 있잖아요. 물론 주상복합도 있지만 걔네들 평면도를 분석해 보시면은 좀 더 비슷하거나 그거보다는 좀 더 좋게 나오겠죠. 아무래도 분양 시기가 3년 정도 뒤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공고 나오면 좀 더 정확히.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용현 하객지구, 송도 역세권지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미추홀구하고 연수구에 걸쳐 있는데 송도 역세권 쪽은 연수구 쪽이고 거기 쪽은 이제 미추홀구인데 이거 전체가 아주 큰 겁니다. 그렇죠? 여기 TOCL만 해도 13,000세대인데 쪽에 들어가는 레미안 단지들까지 합하면 상당히 큰 규모죠. 거의 2만 세대급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오는 어떤 개발에 따른 효과, 인천의 또 하나의 살기 좋고 괜찮은 주거지역이 생기는 거 아닌가. 따라서 이거 전부 다 가격이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물론 공고에서 분양가 정확히 나와 봐야겠지만요. 따라서 제가 뭐 맨날 해드린 분양가가 착하다 적절하다 이 평가는 지금 못하겠어요. 공고 때문인데 다만 제 생각은 이래요. 최상층 빼고 나머지 기준층 엔간한 층들에서 풀옵션으로 6.56억대 정도만 나와줘도 주변 아까 보셨잖아요. 6.4억까지는 구축들로 넘어갈 놈들도 현재 거래되고 있다고. 그 정도에 맞춰서만 나와줘도 정말 괜찮은 것 같다. 7억을 넘어간다 최고층 기준으로 좀 애매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정확한 건 이제 그때가 생각해봐야 될까요? 왜냐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얘 공고 나올 때쯤이면 레미안 분양가에 대해서도 좀 더 추측이 정확해질 것 같거든요. 그럼 거기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분양가 정확히 안 나왔지만 시티 6단지 미래가치 일단 모든 분양가 중에서 말씀드리면 27년 중반 이후 입주 시에 부동산 시장은 나쁘진 않아요.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천은 검단이든 뭐든 분양 많습니다. 계속해서 입주도 많고요. 검단 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마진을 입주 단기적으로 얻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건 있어요. 그런 다른 지역 수도권에 비해서 인천은 아직은 분양가가 갖춰지는 환경에 비해서는 싼 겁니다. 진짜로요. 왜냐면 수도권 딴 데들은요, 뭐 요즘 경강선 라인도 많이 설명드렸고 분양가 중개에서 다른 것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이미 분양가 최고층 기준 7억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대규모 신도시급, 미니 신도시급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여기서 거리도 좀 있고. 그런데도 7억들 막 넘어가고 좀 괜찮지 좀 10억 치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인천은 입주도 많고 분양도 많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아직은 싸게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고점으로 가는 거라도 이렇게 좀 느릴 수는 있는데 다 입주하고 나면 결국은 얻게 되는데 얘 그래도 늦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27년 중반 이후에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입주한 단지들에 비해서는 그 상승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인천도 마찬가지로 2027 중반 이후 입주란 건 나쁜 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하객역 있잖아요. 들어갔을 때 분양받고 계시면 이거 생겨 있겠죠. 또 복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인천 생활권은 상당히 좋죠. 물론 성도역 쪽에 KTX인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 개설된다고 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확히 제가 평가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여하튼 인천 쪽 이용의 하객역 당연히 좋은 겁니다. 무조건 가격 하방 경지도 만들어주고 근데 도보잖아요. 350m 가까운 곳은 좋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니 신도시급이에요. OCL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직 뭐 공고 안 떠서 별거 없지만 요건 떠 있잖아요. 요거 여기가 하객역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OCL이죠. 리브 OCL, 큐브 OCL, 파크 OCL, 스타 OCL, 링크 OCL 있는데 여기가 시티 OCL 즉 공동주택들 들어간 단지거든요. 여기 6단지고 빨간 거 바로 옆에 이 중심 상업집 들어오잖아요. 스타 OCL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미니 신도시급으로 만들어지는 이 OCL 전체적인 이 완성 정도가 뒤로 갈수록 괜찮아질 거거든요. 따라서 실거주 쌓여놓은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실거주가 좋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레미안이라고 써놨습니다. 전 이거 단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레미안이 분양가가 어떻게 나올까? 무조건 레미안이잖아요. 따라서 이 레미안 바로 옆에 성동에 되는 레미안 단지들이 어떻게 분양가 나올까? 이게 미래 가치를 어떤 판단하는데 재밌는데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시티 6단지 내가 청약해서 뭐 6억 후반대나 7억에 당첨이 됐다. 일단 그래서 나는 계약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뭘 바라셔야 됩니까? 레미안이 비싸게 분양이 된다 이거 하셔야죠. 물론 레미안 기다리신 분들은 화나겠지만 여하튼 레미안과의 관계 레미안에보다도 그 송도역 역세권 개발 그쪽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나쁘지 않다. 미래가치 저는 이렇게 봅니다. CTOCL 미추홀구 쪽이 그 송도 역세권보다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치고받는 거잖아요. 송도역 쪽이 잘 되면 잘 될수록 CTOCL은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평가 이거는 뭐 공고가 안 나와도 위치 갖고 좀 할 수 있는 거라서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교육은요 추풍합니다. 아까 보셨죠. 여기가 6단지 CTOCL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인데 바로 옆에 초등학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연파란색이 학교 부지거든요. 여기는 중학교로 알고 있어요. 반면에 여기는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초품화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미술관 있죠. 도서관이나 미술관 같은 거 붙어있는 거 절대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 녹지예요. 여기 녹지로 돼 있고 물론 도로 있지만 인천대교잖아요. 이것도 나쁘진 않은 거죠. 그렇죠? 여기 IC 있을 거고 하기가 IC. 그 다음에 여기도 반대편에 아파트 들어서지만 중앙에 이렇게 공원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상업지구 들어가잖아요. 중심상업지구. 그리고 여기가 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미술관, 공원, 상권, 역 좋은 단지 맞습니다. 네, 좋은 단지입니다. 따라서 교육적인 측면 얘기하다가 옆으로 잠깐 빠졌는데요. 초품하고요. 다만 이때 추후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런 지구가 만들어지고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상권 갖춰지는 데는 그로부터 한두 바퀴 돌아야 돼요. 따라서 지금으로 치면 10년 뒤가 될 수도 있죠. 이거 들어간 데만 3년은 걸릴 테니까 10년은 아니게 한 7, 8년 뒤 그때 교육 학원과 같은 게 좀 제대로 형성될 겁니다. 그 전에도 초등학생들 보낼 수 있는 학원들은 당연히 생길 거고요. 자, 교통은 하객역 저 지금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편의성은요 송도 신도시도 가깝고요. 자체 여기 마트 이용할 수 있는 거 가깝습니다. 여기가 무슨 외곽 변두리 지역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옆에 송도고요. 여기 원도심이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도심에 가까운 곳은 편의성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신규 형성될 것도 있죠. 좀 시간 걸린다 말씀드렸지만 중심상업지구 바로 옆에 만들어지잖아요. 따라서 편의성은 여러 가지면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평면구조 이런 건 당연히 나와야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 단지 좀 확인하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옵션 자체 편의성 전부 다 추후에 공고 나오면
공고 나온 거 가지고 얘기 드릴게요. 자, 분양가 미정입니다. 다만 최고 프로 욕 들먹으려고 너 예상 왜 그렇게 했냐 들먹으려고 일단 이렇게 써놨어요. 7억 예상. 다만 6억 후반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좀 더 쌀수록 좋은 거 당연하죠. 써놨습니다. 이보다 싸면 당연히 저희 회원님들 좋습니다. 다만 주변 상황 고려했을 때 최고 여기까지 갈 것도 같은데 이때 되면 좀 아리까리한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공고가 나오면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투자가치 평가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저 이렇게 썼습니다. 인천 전반 신축은 8억 이상 예상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야, 입주가 그렇게 많고 분양 앞으로 계속될 건데 왜 무슨 8억이야? 지금 6억이면 살 수도 있고 이런데 물론 27년, 28년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아니, 물가 상승이 안 될까요? 계속 되고 있겠죠. 물론 리먼 사태 같은 거, 코비드 사태 같은 거 벌어지는 건 저도 예상할 수가 없고요. 다만 지금 수도권 전반적인 신축 가격이라든가 형성되는 거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인천 지역도 괜찮은 지구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도시급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신도시급들 이런 데들은요.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얘 들어갈 시점에는 8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 구평 기준이에요. 구평 기준. 8억 정도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신축 기준이고. 얘도 미니 신도시급입니다. 그것도 꽤 큰 미니 신도시급이죠. 바로 옆에 송도 역세권 붙어있기 때문에 합하면 거의 2만 세대 될 것 같던데 정확한 건 이제 계산해 봐야겠지만요. 따라서 투자 가치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얼마에 나와주는가가 상당히 중요하죠. 나오면 확실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 균형 잡힌 날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왼쪽 날개라고. 그리고 오른쪽 날개로 송도 역세권이 들어온다고. 둘이 아마 서로 치고받으면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발전할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6단지, 7단지, 8단지가 이제 올해 안에 뭐 분양한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송도 역세권 쪽 레미안들 분양하겠죠. 서로 분양가 치고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용인 하객지구 나머지 단지들 있잖아요. 8단지까지만 올해 분양하면 나머지 단지를 아직 분양 안 한 것들이 있거든요. 하객역에서 가까운 부지들도 있어요. 왜냐면 홈페이지에 요거 있거든요. 항공V야. 이걸로 보시면 이게 6단지에서 바라보는 모습인데 여기 1단지, 3단지, 4단지 분양이 완료됐어요. 그리고 이쪽에 송도역 역세권 개발, 레미안 쪽 들어가는 거죠. 멀지 않아요. 되게 가까워요. 그런데 아직 여기 써있죠. 5단지 분양 예정, 2단지 분양 예정, 7, 8단지 분양 예정, 9단지 분양 예정. 뭐 얼핏 듣기로는 6, 7, 8단지가 이번에 분양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6, 7, 8단지가 분양을 했어요. 근데 레미안이 좀 더 비싸게 분양을 해. 근데 돼. 그러면 그 뒤에 들어올 요 단지들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치고 레미안이 한번 쳐주고 그거 갖고 뒤 후분양할 단지들이 한번 쳐주면 치고받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지금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균형 잡힌 날개로 표현했습니다. 이쪽에서 날개가 이렇게 되면 저쪽에서 레미안이 쳐주고 다시 이쪽이 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에 속하는 단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부 상황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제가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투자는 개인 책임입니다. 꼭 여러 가지 자료들 찾아보시고요. 소개하는 글들이라든가 여러 개 찾아보시고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요. 100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가기 분양 정보 공식 단톡방 첫 번째 댓글에 달아드릴 겁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최근 들어 좀 많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정보,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고 영상에서는 얘기 못하는 얘기도 좀 드릴 수 있겠죠. 찾아오시면 되고요. 저희 PD님이 요즘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